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샤입니다. 지난번 댓글에 파우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레슨으로 알려달라고 하셔서 발빠르게 파우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한국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좀 촉촉하고 광나는 피부 표현을 대부분 선호하시거든요. 20대까지는 매트하고 뽀송한 걸 즐기다가 20대 후반 30대에 접어들고서는 잔주름이라던가 피부 건조함이 생겨서 더 이상 좀 파우더리한 게 손이 안 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웬만한 정말 악건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90% 여성분들에게는 파우더 처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피부 표현의 마무리로 파우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의 퀄리티가 좌우되기 때문에 오늘은 파우더의 종류와 타입별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사용하는 부위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 피부 상태는 아까 6시간 전에 풀 메이크업을 마치고 열심히 일을 한 직후입니다. 그래서 좀 매트한 쿠션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라던가 부분적으로 유분기가 올라와 있어요. 먼저 파우더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내 기본 피부 베이스가 촉촉하게 되어 있는지 뭐 매트인지 세미 매트인지에 따라서 써야 하는 파우더의 종류가 달라져요. 근데 좀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얼굴이 너무너무 촉촉하고 광이 돌고 하는 그런 베이스를 사용을 하셨다면 당연히 촉촉 베이스 위에 매트한 파우더가 올라가는 순간 엉기거나 뭉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할 때는 이런 카페 휴지 같은 이런 갱지 휴지 있죠. 이런 거나 기름종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촉촉 베이스 위에 기름종이를 쓰면 뜯겨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티슈나 이러한 갱지 티슈를 사용해서 유분이 올라왔던 부위만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유분기만 좀 어둡게 잡히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를 거의 뺏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저처럼 수정 화장용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대부분 화장을 다 하고 나서 마무리로 파우더 처리를 하실 테니까 이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내가 좀 지워진 데가 있다면 거기만 다시 깨끗하게 커버를 올려주세요. 살짝만. 이 과정이 필요 없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 진짜 파우더 덕후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우더가 이 루즈 타입 파우더 이만큼, 그리고 그냥 프레스드 있죠. 팩트 형식의 파우더가 이만큼, 또 팩트 형식의 파우더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파우더의 종류는 색깔별로 입자별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유분기 잡는 용으로만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부위별로 써야 되는 도구나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쉬운 타입,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고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실 법한 프레스드 타입의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가루 형태를 고체로 압착을 시켜서 이 틀 안에 잘 끼워 놓은 타입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냥 압착한 프레스드가 있고 한번 구워서 더 입자를 단단하게 만든 베이크드 타입의 파우더도 있어요. 일단 팩트형 파우더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이런 팩트형 파우더가 가장 쉬운데요. 뭐 라비우드 파우더 팩트나 아멜리에 뭐 파우더 팩트처럼 투명한 애들도 있고 살짝 색감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색감이 들어간 파우더는 얼굴의 컬러 코렉팅 역할을 해서 좀 톤 보정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고, 이런 투명한 애들은 정말 말 그대로 유분기만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용도예요. 두 개를 뭐 어떤 걸 쓰시던 다 상관이 없어요. 공통적으로 이런 피부의 크기에 맞는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무조건 쓰셔야 되는 부위는 바로 이런 팔자 부위예요. 내가 얼굴을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깔았다 할지라도 이런 파우더를 살짝 양 조절을 해서 묻힌 다음에 바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딱 양 조절을 해서 고루고루 브러쉬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팔자에 꺼져 있는 이 부분이 광이 나게 되면은 여기에 빛이 나면서 팔자가 더 강조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딱 팔자 부분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세미매트한 쿠션을 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팔자를 아까 유분기도 살짝 정리를 해줘서 심하진 않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유분이 올라왔을 때 여기만 진짜 번들번들하면 나이 더 들어 보이고 굉장히 메이크업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유분기가 안 올라왔어도 이 콧망울 옆쪽부터 팔자 이 라인은 브러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꼭 팔자를 한번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꼭 파우더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런 팔자나 그리고 이 콧 대부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점이 광이 나는 부분, 파우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광은 빛이 반사가 되면서 내 얼굴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광나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웃었을 때 홀로 튀어나오는 앞볼, 근데 앞볼이 튀어나오고 싶고 옆볼, 옆광대가 튀어나오고 싶은 대한민국 여성은 단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볼은 반짝반짝하게 하이라이팅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기초와 베이스에 속광이 오르게 해주던가 아니면 크림 블러셔를 쓰는 등의 광이 올라오게 해줘야 되겠죠. 웬만하면은 나는 진짜 얼굴이 너무 빵실빵실해가지고 모든 볼륨감을 다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상은 앞볼까지는 파우더 처리를 안 해요. 반면 옆광대, 여러분 옆광대가 튀어나오는 거 다 안 좋아하시죠? 그럴 때는 역시나 뭐 이런 프레스 타입이든 무엇이든 사용을 하셔서 헤어라인 쪽부터 해서 옆광대는 머리카락에 달라붙지 않게도 해주는 용도로 꼭 죽여주셔야 돼요. 그 영역이 눈썹부터 얼굴 이렇게 딱 했을 때 눈썹 바깥쪽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 다 깎고 싶은 부분. 그리고 한 군데는 더 눈썹 쪽에 위쪽에 요렇게 광이 잡히게 되면은 눈썹뼈가 돌출이 되면서 약간 남성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생긴 남성성을 생각을 해보면 T존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눈썹뼈가 튀어나온 분들이 많아요. 강한 남성성의 얼굴들은. 근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은 눈썹뼈가 튀어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눈썹 탈색이랑 아이브로우의 존재감을 옅게 해서 최대한 얼굴에 여성성을 돋보이게 하는 메이크업이 유행인 거거든요. 그런 분들 눈썹 탈색만 하시지 말고 꼭 파우더를 이 눈썹 위쪽으로 빛이 안 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쓰는 가장 쉬운 게 다시 말해서 뭐다? 이런 팩트 타입의 파우더다. 그러면 팩트 타입의 파우더도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파우더 덕후여가지고 종류별로 다 쓰는데 한 가지 또 특이점이 있는 것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아멜리의 프레스드 파우더는 살짝 톤 코렉팅이 되면서 베이크드 타입이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많은 양이 묻어나오지 않아요. 특히 브러쉬로 쓸게 되면 이거보다 더 적은 양이 묻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성이고 피부 화장이 두터워지지 않길 원하고 무너져 내려도 파우더 위에 다시 쿠션을 덧입혀도 뭉치지 않길 원한다 하면은 좀 유분기가 빡세게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가볍게 나오는 파우더를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뭐 얼굴이 노라면은 보라색, 얼굴이 좀 뭐 화사해지고 싶은 핑크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얼굴에 올라갔을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쓰실 것 같은 이 어바웃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 1.5호 쿨 페어거든요. 얘는 이게 만약에 아멜리라면 어바웃톤은 보세요. 같은 강도로 문질렀을 때 이 네 번째 손가락이 훨씬 더 양이 빽빽하게 묻어나오죠. 그리고 더 입자감이 크고 더 밀도감 있게 커버하듯이 올라가거든요. 이 말은 뭐다? 파우더가 더 두껍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유분기를 잘 잡아준다. 그렇지만 이 유분기를 확 잡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지저분하게 무너질 수는 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냐? 저는 이렇게 입자감이 좀 티가 나는 파우더를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전 워낙 좀 깨끗하고 무너질 때 예쁜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대신에 커버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밑색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빽빽한 모공 브러쉬 이런 거랑 전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뭐 필리밀리 811번 브러쉬 이런 거를 묻히세요. 양 조절. 이번에는 내가 똑같이 팔자 쪽에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데 팔자 옆에 꺼진 부분, 이 똑같이 콧망울 부분에 꺼진 부분에 올려줬을 때 이 밑색이 살짝 피부를 차올라 보이게끔 하면서 샥시 현상으로 여기 팔자가 약간 필러 맞은 것처럼 차올라요. 그래서 유분기를 컨트롤하면서도 얼굴에 볼륨감을 주는 용도로 이런 파우더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퍼프가 이런 이렇게 분첩 있죠? 그냥 정말 이렇게 솜털 같은 그런 분첩 퍼프는 언제 쓰냐. 강력한 고정을 원할 때 이렇게 해서 양 조절한 다음에 앞머리 있는 분들, 저처럼 지금 앞머리가 있는데 떡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를 그냥 한번 두들겨주세요. 물리적으로 수직으로 닿는 면적이 가장 크고 손이라는 힘의 압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가장 내가 뽀송하게 유분기를 잡아야 한다 할 때는 분첩을 사용해서 빡빡빡빡빡빡 두들겨주는 게 제일 유분기가 잘 잡힌다. 그래서 앞머리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유분기를 싹 잡아줬을 때 피부 표현은 조금 텁텁해질지언정 어차피 앞머리로 가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있는 분들은 이런 분첩을 꼭 사용을 하셔라.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팩트 타입의 파우더 중에서 정말 제가 애정하고 여러분들께 꼭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샬롯 틸버리의 에어브러쉬 플로리쉬 피니쉬 파우더예요. 지금 1호랑 2호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정말 애정하다 못해 부르짖은 샬롯 틸버리가 한국에서 철수했어요. 그래서 뭐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사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요것들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어바웃톤 팩트처럼 살짝 밑색이 있는데 어바웃톤보다 입자가 훨씬 고우면서 스킨톤에 정말 최적화된 컬러예요. 진짜 내 피부색, 웬만한 그 사람들 피부색에 올려가도 이질감이 없는 텁텁하지 않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뽀얗게 하얗게 얼굴에 양감을 주는 거를 그닥 선호하지 않아서 보통은 이런 걸로 사용을 해주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건 저의 그런 베이스 치트키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에 뭐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로 살짝 커버를 해놨어요. 근데 유독 코 모공 크고 유분기 많이 올라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액체 타입의 쿠션이나 컨실러를 올렸을 때 그 유분에 녹아서 밀착도 안 되고 흐물흐물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컨실러나 이런 거를 더해봤자 금방 무너져 내려요. 근데 커버력이 좀 필요해, 고정력도 필요해 할 때 이런 걸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1호 컬러를 똑같이 모공 브러쉬에 붙이고 양 조절을 해주고, 코끝에 내가 좀 커버를 하면서 유분기를 없애주고 싶다 하는데 콩콩콩콩 올려, 수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공 커버도 되면서 어느 정도의 커버가 올라가요. 그리고 촉촉하든 어쨌든 파우더보다는 매트 쿠션이나 뭐 블러 쿠션이나 파우더보다는 촉촉하잖아요. 그 촉촉한 성질 위에 파우더가 착 달라붙으면서 진짜 밀착이 잘 되고 지속력이 정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제가 꼼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일까요? 코끝만 이렇게 동그랗게 딱 이 브러쉬 잡고 그대로 뽀송하게 올라간 거. 그러면 여기서도 나 콧대를 좀 살려주고 싶어. 너무 쭉 다 이어버리면 길어 보이니까 내가 콧대 쪽을 살리고 싶을 때 역시 이렇게 해주면은 피부 표현이 더 완성도가 생기면서 파우더 처리까지도 된다. 그리고 이 입자의 특성상 모공 커버까지도 잘 된다. 요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2호를 왜 쓰냐. 물론 저처럼 21호 이상 되는 뭐 23호, 22호인 분들께는 1호 썼을 때 좀 뜰 수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터 용으로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좀 떠요. 그럴 때는 2호를 사용을 해주는데 2호를 똑같이 묻혀요. 붙이고 이번에는 저는 코 벽 쪽 있죠. 이 콧망울 코 벽도 유분이 많아서 무조건 파우더 처리를 해야 된다 하시면은 코 벽까지 허해지면은 기껏 쉐딩했던 게 다 무마되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더 차분한 컬러인 2호로 이런 코 벽을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컬러의 쉐이드를 나눠서 얼굴에 쉐딩과 하이라이팅을 파우더로도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팩트 타입의 파우더가 뭐 유명한 게 메이크업 포에버의 UV 울트라 HD 파우더랑 뭐 나스의 이런 진짜 쉬머리한 파우더가 있거든요. 둘 다 팩트 타입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얘는 하얗고 유분기만 싹 정리를 해주는 정말 유분 제거용 그리고 지속력용 파우더니까 무슨 도구를 쓰시든 제가 설명해드렸던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나스 파우더는 영상에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얘도 좀 베이크드 같거든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문질렀을 때 안 묻어 나오는 정도로 입자가 정말 경도가
센, 이게 단단한 그런 파우더는 대부분 베이크드 파우더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크드 파우더의 장점이 뭐냐? 입자가 곱고 한 번에 많은 양이 픽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좋냐? 건성한테 좋다. 내가 건조해서 기껏 스킨이랑 베이스를 촉촉하게 했는데 그래도 지속력상 너무 번들번들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살짝 고정을 해주고 싶다. 유지력 때문에. 그럴 때 이런 필리밀리 882번 훌렁훌렁한 그런 브러쉬로 둥글둥글 묻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 위라던가 콧대라던가 팔자라던가 뭐 이마를 발라주셔도 되지만 이런 거는 국소한 브러쉬로 한다고 해서 고정력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좀 힘을 빼고 살살살살살살 굴려서 얼굴의 안쪽은 촉촉하지만 겉에는 살짝 보송해질 수 있게. 보송도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입자가 얇고 펄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촉촉한 피부 표현을 망치지 않을 정도의 파우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이러면은 이 파우더를 굳이 왜 써? 파우더 용도도 아닌데 라고 하시지만 웨딩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맑고 투명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광나는 표현이 좋아하시는데 근데 나는 그래도 조금 건조하지 않은 파우더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피부도 계시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린 파우더예요. 얘는 고정력은 거의 없어요. 그냥 정말 피부 표현의 마무리용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당연히 촉촉한 피부 베이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힘을 줘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베이스 다 밀려요. 힘을 빼서 이 브러쉬의 이 훌렁훌렁한 힘만 가지고 도도도도도도도도 힘을 빼고 마무리감을 그냥 도도도도도도도도 올려주는 거지 절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거 제품 별로라고 댓글 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제가 프레스드 타입 파우더를 웬만한 거를 다 보여드렸고 이제 마무리로 루스 파우더, 가루 타입의 파우더를 보여드릴 건데 가루 타입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용도별로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프레스드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심화 과정이 저는 가루 타입의 루스 파우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쓰기 더 불편해요. 쓰기 불편하고 그 입자감을 프레스드보다 더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또 가루 타입 파우더인 것 같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더 나는 심화로 메이크업을 디테일하게 하기 원한다 하는 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불허전인 로라 메르시의 트랜스루센트 파우더고요. 요거는 영상에도 전에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 좀 수분감이 있는 건조하지 않은 파우더예요. 그래서 파우더의 입자가 자기들끼리 또글또글하게 뭉치거든요. 이런 애들은 건조하지 않다. 수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어떤 파우더든 앞에 보여드린 이런 훌렁훌렁한 큰 브러쉬로 전체적인 마무리로 나는 쓸어주는 거 다 돼요. 어떤 그 파우더든 이런 방법은 다 되고 제가 잘 사용하는 방법은 뚜껑에 덜어서 역시나 모공 브러쉬에 먹여요. 충분히 먹이고 이번에는 나비존으로 가요. 저는 나비존 모공과 이 콧망울 모공에는 무조건 이렇게 웬만하면 루스 타입으로 써드리거든요. 그게 이 늘어져 있는 세로 모공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파우더로 겉표면만 다져봤자 안까지 모공이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로 살짝 모공의 이 방향 반대로 이 가루 타입의 파우더를 안으로 넣어줘야 돼요. 쏙쏙쏙. 역시 뭐 팔자 당연히 하겠죠. 콧망울 당연히 하겠죠. 내가 모공 신경 쓰이는 부분 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딱 나비존 모공만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뽕뽕뽕뽕 뚫려있는 데를 파우더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뚫려있다가 겉표면이 들어가면서 막아지니까 빛이 깔끔하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비존 모공이 있다. 이쪽에 유독 모공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루 타입의 입자 고운 파우더로 마무리 때 넣어주시는 게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고 훨씬 깨끗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너무 뽀송뽀송하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파우더인데 유명한 거거든요. 이 바닐라코의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 국내 화장품 중에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파우더기도 한데, 이런 바닐라코 파우더는 약간 되게 서걱서걱한 입자가 고운 거여가지고 블러 처리가 잘 되긴 하는데 뭐랄까요, 살짝 각질이 좀 들뜨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라 메르시의 이 수분감이 있는 이 입자감이 각질도 부각을 안 시키고, 그리고 살짝 뭔가 눌러주면서 피부를 좀 다져주고, 촉촉하고 가벼운 타입의 파우더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분이랑 엉기면서 녹아지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지저분하게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공이 크고 지성일수록 뭔가 완벽하게 매트한 피니싱을 하면 할수록 피부 표현은 더 더럽게 무너지고, 차라리 수정을 하더라도 좀 더 깨끗하게 무너지는 쪽으로 저는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이게 이 컬러감이 좀 스킨색의 컬러감이에요. 이렇게 보이다시피. 그래서 피부가 거의 한 19호 이상 되는 분들께는 이 컬러감이 좀 어둡게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다른 제품으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이런 지방시에 컬러 들어가 있는 파우더 있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뭐 웨이크 메이크에 컬러 들어가 있는 파우더, 얘네들은 팩트 타입이랑 똑같습니다. 컬러가 들어갔다? 그러면 톤 보정을 해준다. 피부톤에 칙칙하거나 뭐 내가 가리고 싶은 것을 파우더로도 살짝 보정을 해준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러 파우더 2호고요. 약간 이런 스킨톤 계열의 4가지 색이고 살짝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런 큰 퍼프로 마무리로 쓸어줬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빛 반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좀 고급스럽고 차분하고 뭔가 관리를 잘 받은 것 같은 피부 연출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역시나 전체적으로 둥글려서 묻혀서 얼굴에 쓸어주셔도 괜찮고, 모공 브러쉬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인조모 말고 천연모 브러쉬 있죠. 작은 타입. 근데 브러쉬는 뭘 쓰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내가 쓰고 싶은 영역의 크기만 맞으면 되거든요. 저는 이 르부아 브러쉬를 지금 거의 8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딱 이런 나비존이랑 요 딱 앞볼 쪽이랑 크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발라요. 바르고, 혹시나 원래 뚜껑이 덜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양 조절. 이게 브러쉬 안에 파우더가 들어갈 수 있게, 머금어질 수 있게 양 조절하는 거예요. 그냥 냅다 이렇게 해버리시지 말고 해주시고, 이미 저는 지금 파우더 처리 다 해놨지만 내가 좀 모공 브러쉬로 꼼꼼하게 다 집어넣기에 좀 귀찮아, 아니면 난 그 정도까지 모공이 크진 않아 할 때 그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살짝 토독토독. 근데 언제나 파우더는 처음부터 쓸면은 망해요. 안에 베이스랑 고정이 되면서 압력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래서 첫 터치는 무조건 촉촉 베이스든 매트 베이스든 토독 지그시 얹어준다. 대신에 내가 이런데 앞볼이라던가 신경 쓰이는 부분의 팔자 이런 데다가 해주시지, 이 애교살 눈 밑 주름까지 너무 매트해지면 더 자글자글 건조해진다. 그때도 위쪽으로. 그래서 컬러감이나 입자감이 완전 두드러지진 않지만 분명히 피부에 올렸을 때 투명 파우더를 쓰는 것보다 이 파우더의 밑색이 내 베이스와 살짝 섞이면서 더 그 피부 표현을 약간 고급스럽게 예쁘게 해주는 경우가 해주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1호는 딱 봐도 파스텔 계열이죠. 뭐에 좋겠어요? 피부 밝히는 데 좋아요. 얼굴 화사해져요. 그렇게 반투명하게 얼굴을 밝혀주고 싶으시면은 이런 밝은 색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런 팩트 타입의 파우더도 많은데 왜 굳이 가루 타입의 파우더를 쓰세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팩트 타입이 편하기는 한데 브러쉬에 이 균일하게 먹이는 것 자체가 팩트 타입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긁어내는 만큼 많은 양이 묻고, 또 브러쉬의 이 팩트의 이 파이는 부분에 따라서 뭔가 양 조절이 균일하게 안 되기도 해서
저도 엄청 바쁠 때, 막 그 뚜껑에 덜고 양 조절하기 힘들 때는 팩트 타입을 쓰는데, 내가 좀 더 정교하게 피부 표현을 좀 머금듯이 하고 싶다 할 때는 가루 타입에 더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 전문가 중에서도 진짜 저는 정말 파우더 덕후이기 때문에 지금 파우더를 수십 개를 가지고 쓰고, 한 얼굴에도 파우더 종류를 부위별로 다 다르게 한 대여섯 개 쓸 때도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해야 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로 좀 표현드리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피부 표현에 좀 더 공을 들이고 싶고 파우더의 매력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그 차이를 느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로스타이 파우더들 중에서 펄감이 진짜 많이 함유된 펄 파우더가 있어요. 요거는 포렌조의 파우더 1호거든요. 로스 파우더 1호. 약간 라벤더 빛에 좀, 이건 많이 발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살짝 라벤더 빛에 좀 펄감을 갈아 넣은 것 같은 그런 파우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얼굴 전체적으로 쓸어주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오면서 또 라벤더 빛으로 피부도 조금 화사해지면서 더 좀 그런 뭔가 투명하고 맑은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펄 파우더는 뭐 하이라이터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서 더 얼굴에 파우더 처리를 곱게 하면서 광을 주는데 쓰기도 하고, 아니면 펄감이 없는 뭐 로라메르시의 루스 파우더랑 같이 섞어서 로라메르시의 입자감과 거기에 플러스 색감을 더 밝혀주는 용도로 섞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더워지는 여름을 앞두고 다양한 파우더에 대해서 좀 간략하면은 간략하고 복잡하면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분명히 파우더 초보이신 분들은 이 영상만으로 파우더를 터득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더 궁금한 파우더나 사용법이 있다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더 초보에 맞춰서 또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